네,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많은데요. 일상생활에서 가장 체감이 되는 게 시력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르신들 중에서는 노안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오늘은 노화로 인한 대표적인 안질환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에 양필중 원장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사실 시력이라는 게 좀 서서히 안 좋아지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잘 안 보여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네. 나이가 들면 눈도 노화가 오는 건지 네. 맞다면 언제부터 오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노화라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사람한테 상당히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가 30세까지는 우리 신체 기능이 최고점에 이르다가 30세 이후에는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눈에도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뭐 가까운 글씨가 겹쳐 보인다든가 또는 이제 멀리 떨어뜨려야 되는 이런 노안 증상도 네.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뭐 컴퓨터를 장시간 본다든가 장시간 운전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거든요. 이런 건조증 증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또 이야기하게 될 백내장 같은 안 질환으로 인해서 시력이 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앞이 잘 안 보일 때 이게 단순한 시력 저하 때문인지 안질환 때문인지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침침하면 좀 노화인가요? 질환인가요? 네. 환자분들께서 병원에 간혹 병을 키워서 늦게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력이 떨어졌는데도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러려니 또는 이제 뭐 노화가 되니까 다 이러지 않나 그렇죠. 하면서 병을 키워가지고 한참 병이 진행돼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단지 노화에 의해서 그냥 단순히 시력이 잠깐 떨어진 경우라면 크게 문제가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컴퓨터를 많이 장시간 본다든가 내 몸이 피곤해요. 그러면 시력이 좀 떨어지게 느끼게 되는데 좀 내가 좀 쉬어주고 또 컴퓨터를 덜 봤더니 좀 시력이 좀 괜찮아지더라. 어.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노화에 의한 자연스러운 증상이죠. 네.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뭐 고혈압이 있다든가 또 혈압이 있어요. 그러면서 시력이 좀 떨어졌던 게 몸을 쉬어주고 시간이 지나도 시력이 호전이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시력이 더 악화된다면 혹시 나쁜 안 질환에 의한 시력 저하가 아닌지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죠. 네, 또 단순한 시력 저하가 아니라 안질환이면 말씀하신 대로 빠른 치료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네, 어르신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안질환 중 하나가 사실 대표적인 게 백내장이잖아요. 네. 왜 발생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백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카메라 렌즈에 해당되는 우리 눈의 수정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수정체에 단백질의 변성으로 인해서 수정체가 혼탁이 오게 돼서 시야가 뿌여지면서 시력이 떨어지는 게 바로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백내장은 뭐 노화, 또 유전적인 요인, 또 외상, 다치는 거, 그리고 또 우리 당뇨가 있는 경우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올 수 있는데 기본적인 주된 원인은 노화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백내장이 오게 되거든요. 네. 네. 예, 불행하게도 오. 우리가 50대가 되면은 50%에서 또 60대에서는 70%에서 만약에 80대면은 거의 그냥 100%다 백내장이 오게 됩니다. 오. 우리가 흰머리 생기듯이 백내장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노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내장의 주요 원인이 노화 때문이네요. 백내장에 걸리게 되면 증상이 어떤지도 궁금한데 좀 간단히 설명을 네. 해주시죠. 백내장이 오게 되면 수정체가 아까 혼탁이 돼서 하얘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야가 좀 뿌옇게 보입니다. 우리가 안개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이니까 시력이 당연히 떨어지게 되고요. 눈이 부시게 돼요. 햇빛에 평소보다 좀 민감하게 눈부심을 좀 많이 느낀다든가 사물이 겹쳐 보이는 복시 증상을 나타나기도 됩니다. 네. 또 하나 또 독특한 게 우리가 안경 도수, 굴절이 좀 변화가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자기 30 넘어서 안경 도수가 좀 바뀌게 된다. 전에는 안경 도수가 좀 안 좋았는데 좀 좋아졌다. 네. 그런 경우도 백내장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히려 네. 좋아졌는데. 네. 이게 오. 백내장이 오게 되면 수정체 굴절력이 변화돼서 마치 우리가 아버님들이 가까운 게 갑자기 안 보이던 게 갑자기 보인다고 이렇게 막 네. 회춘한 것 같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백내장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0대 이후에 성장이 끝나게 되는 이후에 굴절력의 변화, 뭐 안경 도수가 갑자기 바뀐다면은 혹시 백내장이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해 보길 권해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앞이 좀 뿌옇고 흐릿해진다면 생활하기가 정말 불편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좀 효과적일까요? 우리가 백내장 수술을 생각하시면 다들 모든 수술이 그렇겠지만 막 아프진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막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솔직히 근데 우리 백내장 수술이란 게 수술 장비라든가 기술이 워낙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체에서 받는 수술 중에 가장 만족도가 높은 수술 중에 하나가 백내장 수술입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백내장 수술은 우리가 주사로 이제 수술하기 전에 마취를 하잖아요. 네. 근데 단지 안약만으로 마취가 됩니다. 안약만 넣어도 네, 마취가 네, 되는군요. 네. 그리고 수술 시간은 뭐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고 뭐 수술 중에 약간의 불편함 외에 큰 통증은 없습니다. 기본적인 이런 백내장 수술 과정은 이런 혼탁된 수정체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이제 깨끗한 인공 수정체를 넣게 되는 게 기본적인 과정이고 이 과정 동안에 뭐 난시라든가 노안을 교정해가지고 시력의 질을 더 개선시키는 과정이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주변에도 백내장 수술하신 분들 꽤 많으시거든요. 네. 사실 수술한 다음에 네. 좀 주의해야 할 점, 조심해야 할 점 이런 게 있을까요?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서 제일 주의할 기본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은 수술 부위를 안 다쳐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고 우리가 잠자는 동안 1, 2주 동안은 보호한대를 좀 착용하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안 다치는 게 기본이겠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 눈 안에는 염증이 왔을 때 좀 취약합니다. 네. 염증이 왔을 때 다른 조직에 비해서 염증이 잘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수술 후에 염증 관리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은 눈에 물이 들어가는 뭐 세수라든가 머리 감는 것을 좀 못하게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일주일간은 머리도 뭐 뒤로 이렇게 미용실에서 감으라고 한다든가 세수는 절대 하지 마세요 이렇게 강조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수술하고 한 달 정도는 수영장을 간다든가 또 대중 목욕탕을 이용하는 것은 좀 피하게 됩니다. 또 우리 남자분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게 음주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음주도 한 달 이후에나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격한 운동 같은 경우도 한 달 이후에나 좀 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또 눈 건강 때문에 고민인 어르신분들이 굉장히 또 많은데요. 백내장 말고 또 다른 노인성 안 질환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백내장 외에 우리가 노인성 실명 3대 질환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녹내장, 또 당뇨 망막병증, 황반변성 네. 이 세 가지가 바로 노인성 실명의 3대 원인입니다. 우리 녹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리 없는 실명이라고 하거든요. 소리가 없다는 말은 뭐냐? 처음에는 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이 되다 보면은 네네. 점점 시야가 좁아지면서 실명에 이르게 되는 게 바로 녹내장입니다. 실명까지 이룰 네네. 수 있군요. 이 녹내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안압이 막 오른다고 하잖아요. 우리 몸에 혈압이 있듯이 눈에도 안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안압이 오르거나 또는 시신경의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시야가 좁아지는 실명 질환입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한 당뇨 망막병증은 이름 그대로 당뇨병에서 나타나는 망막 질환입니다. 네. 우리가 당뇨 환자가 있게 되면 우리가 당뇨로 인해서 고혈당에 있게 되면 우리 그 혈당이 높아지면서 망막의 모세혈관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망막에 출혈이 나타나기도 하고 부종이 생기면서 시력저하를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뇨병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년 이상 있다 그러면 대부분 당뇨 망막병증이 걸려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당뇨가 내가 조절이 좀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더 일찍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 망막병증 환자분들께는 당뇨 망막에 의한 정기적인 안과 검진뿐만 아니라 또 내과적으로 당뇨 조절 좀 잘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꼭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황반변성 이게 네. 또 요즘에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50대 이상에서 실명 1위 질환이 바로 황반변성입니다. 황반이라고 하는 게 좀 낯설기도 하겠는데 우리 눈의 신경인 망막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망막 중에서 시력의 제일 중요한 중심부가 바로 황반입니다. 이 황반에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노폐물이 쌓이고 또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이 생기게 됩니다. 네. 이런 혈관들이 망막 황반을 손상시켜서 시력을 떨어뜨리는 게 바로 황반변성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질환, 녹내장, 황반변성 이런 것들은 좀 안 좋죠, 솔직히 말해서. 네. 하지만 똑같은 백내장도 안 질환이고 이 질환도 안 질환이지만 백내장은 질환이긴 하지만 어떤 수술적인 방법으로 정상으로 거의 회복이 돼요. 백내장 수술하게 되면 오히려 정상보다도 안경을 벗는다든가 네. 또 난시가 교정돼서 시력 질이 더 좋아져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더 좋아질 수도 있군요. 네, 그러니까 백내장 솔직히 걱정하는 질환이 아닙니다. 백내장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금방 말씀드린 녹내장이나 황반변성 이런 병 같은 경우는 치료 목표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으로는 회복이 좀 불가능하고요. 더 이상 악화가 되지 않게 실명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게 치료 목표가 됩니다.
네, 노년에 또 눈 건강을 지키는 게 사실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또 해야만 하는 일이잖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좀 지키면 좋을 생활 수칙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나이를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네요. 그러니까 나이를 안 먹을 수는 없는 거고 네. 우리가 요즘에 전자기기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너무 많아지면서 눈을 혹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자기기 사용을 최대한 좀 줄일 수 있다면 좀 줄여주는 게 좋고 우리가 그런 전자기기를 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막 눈을 안 깜빡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좀 눈을 좀 깜빡이는 습관을 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습도와 적절한 조명이 은근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밤만 되면 솔직히 다들 가서 불 꺼놓고 이렇게 스마트폰을 그렇죠. 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어두운 환경에서 스마트폰을 보게 되다 보면은 어두운데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동공이 좀 확장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안압이 오르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30, 40대에서 녹내장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적절한 조명과 적절한 습도가 좀 중요하고요. 또 하나 요즘에 우리가 쉽게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게 자외선 차단입니다. 우리가 막 선글라스를 멋으로만 생각하시는데 네. 선글라스로 자외선 차단을 하는 것 자체가 뭐 건조증 증상도 예방하고 백내장이나 황반변성을 예방하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40세 이후에는 안과 건강 검진을 한 번씩은 좀 정기적으로 받아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눈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눈에 좋다는 영양제, 뭐 루테인 같은 것들을 자주 찾아서 먹곤 하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환자분들께서 물어보는 것 중에 또 흔한 중요한 키포인트가 저런 건데 환자분들이 그러세요. 황반변소는 내가 루테인이란 걸 먹고 있는데 안 그래도 보험단도 비싼데 이걸 계속 먹어야 되냐. 그렇죠, 그렇죠. 어떤 분은 내가 계속 루테인을 먹어왔는데 내가 왜 황반변에 네. 걸렸냐. 억울하시죠. 네. 하지만 솔직히 이제 저도 나이 들면서 그런 영양제를 찾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밥만 잘 먹으면 됐지 이러다가 이게 나이가 들면서 건강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니까 자신도 모르게 어떤 보조적인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를 좀 의존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영양제나 보조 식품들이 치료나 예방은 아니거든요. 네. 하지만 부족한 영양 성분을 보충해줘서 이런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생각 정도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보면 건강에 대한 소중함을 더 절실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가 병을 일찍 발견하고 또 병원에 일찍 가서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누구나 다 알지만 뭐 병원이 무섭다든가 또 일이 바빠서 병을 키우는 경우에 진짜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건강해야 또 내 본인도 행복하고 또 그래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미리미리 안과 검진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 가지고 본인의 눈의 불편함, 눈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작은 습관 하나가 눈 건강을 해칠 수도 또 지킬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좋은 습관으로 시력 관리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시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실 때는 지체하지 않고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양필중 원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